네, 안녕하세요. 네, 와이뉴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었네요. 다시 해야겠네요. 아, 이거 그냥 집어넣을까요, 고모님? 아, 네. 자르지 말고. 네. 아, 그래요? 와이뉴스 팟캐스트, 네, 2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네, 이승현 와이뉴스 고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끼어들 때보다 더 목소리가 좀 가라앉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잘못 끼어들어서 의기소침해졌어요. 아, 네. 고모님, 기적이 네,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요? 그건가요? 고모님 혹시 있으라 하면 있고 갈라져라 하면 갈라지는 그건가요? 고모님께서 1회 방송에서 네, 구독과 좋아요 하라고 했더니 무려 네, 3분이나 네, 세 분이요? 구독을 네, 아, 해주셨어요. 세상에. 네, 그래서 그게 섣부른 인과관계를 네. 맺으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래서 네, 47분이시던 저희 네, 와이뉴스 유튜브 구독자분이 무려 50명이 네. 되셨어요. 아, 세상에. 네, 반백명이 되시거든요. 반올림하면 네, 100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사오입하면요. 네. 네, 오늘 비 왔는데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모님 네.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드려요. 아, 별 말씀입니다. 기적을 행하사. 반대의 기적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오늘 방송 후에? 아, 네. 걱정이네요. 오늘 네. 비 왔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정말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방송에 네.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열심히 뛰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오늘이 무슨 날인지 네, 아세요? 고모님? 오늘이요? 네. 글쎄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총선 디데이 99일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 후보자님들은 얼마나 떨리실까요? 그러게요. 요번에는 조금 네. 준비하는 기간이 워낙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네. 더 이제 바쁘고 네. 떨리고 할 것 같네요. 전보다 왠지 기간이 더, 고모님 말씀대로 좀 타이트한 느낌이에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뭐,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워낙 이제 음,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음. 더욱더 약간 조금 준비 기간이 짧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의원들이. 그러게요. 네, 고모님은 네. 어디 출마하세요? 제가 출마를 한다고요? 출마 안 하시나요? 그럴 계획이 아직 없는 지난번에. 게 아니라 거의 뭐 영원히 없다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그분이 돌아오셨어요. 누구인가요, 그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님께서 돌아오셨죠. 아, 마라토너께서 돌아오셨군요. 아, 마라톤 하십니까? 네. 새해 아, 네, 첫날에, 지지자분들이 음, 계신다면 너무 죄송하네요. 네. 자꾸 죄송한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저 심장 벅먹이려요. 네. 네, 새해 50명이 됐다고 첫날에, 하니까 뭔가 음, 대중방송으로서 좀 더 네. 조심스러워져야 될 것 같아서. 대중방송은 아니고요. 이제 뭐, 아, 네. 새해 첫날에 정계 복귀를 선언을 하셨어요. 네, 네. 언제쯤 돌아오실까 이제 뭐, 아마 기대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고, 뭐, 생각을 못 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딱 이 시기에 돌아오셨네요. 마치 고모님은, 기다리셨다가 돌아오신 듯이. 음, 안 기다리셨어요? 아이고, 저요? 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다렸던 거는 아니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아마 돌아오는 시기 자체를 굉장히 고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너무 일찍 돌아오면은 또 약발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어떤 그 효과, 약발이 안 파급력, 나시고. 네. 네, 파급력 이런 것이 음, 조금 쇠할 수 있고 또 너무 바트게 이제 음, 바투 들어오면은 또 효과가 미처 이제 맥시멈에 도달하지 못한 음, 상태로 이제 총선을 치를 수도 있으니까 아마 가장 네. 최적의 시간을 고르신 게 아닐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99일 남았는데, 그러면 이번에 네, 올해 총선이 4월 15일 수요일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뭔가요? 총선도 있고, 2년 후에는 대선도 있고, 그 다음에 지선도 있잖아요. 네네. 네. 둘 다 수요일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어, 신기하네요. 네. 2022년, 네, 6월 1일에 네, 제8회 지방선거가 있고, 네, 2022년 3월 네. 9일에
제20대 네. 대통령 선거일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총선이 이 네. 뒤에 그 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아주 많이 미치겠죠? 네, 뭐 모든 선거가 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뭐 최근에 뭐 선거 전망 관련된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어봐도 다 이전 선거들의 그렇죠. 기반을 둔 채로 이제 네,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뭐 이번 선거도 음. 다음 이제 올 선거들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지금 2020년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네, 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은 더민주가 123이고, 당시 네, 새누리당이 122석이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그 지방 선거였었죠. 당시에 제7회 선거를 보면은 네, 경기도 의회만 해도 네, 더불어민주당이 네,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네, 142석 중에서 135석이 네, 더민주였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조금 지선 같은 경우에는 좀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음, 네, 그래서 앞선 12월 17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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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6일 월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서울의 네, 경우에 150명이 예비 후보자가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강남구가 14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네,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83명이 등록을 했었어요. 서울의 음, 경우에 지금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방금 강남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하고, 그 다음에 서초구 을이 6대1로 가장 높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제일 높은지 혹시 아시나요? 경기도 중에 제일 높은 곳? 네. 글쎄요, 어딜까? 여주 양평이 9대1이고요. 여주 양평이요? 네네, 여주하고 양평이랑 같이 가거든요. 9대1이고, 어, 평택도 9대1이고, 의왕 네. 가천시가요, 무려 11대1이에요. 1월 6일 기준으로. 높죠? 그렇군요. 네, 이분들은 뭐, 지금부터 뭐, 아침에 뭐, 인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사는 지역 근처에서는 아직 너무 그런 이제 모습들이 안 보여가지고, 아, 사실은 뭐, 그래요? 후보자 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이제 찾아볼 생각도 못 하고 있었네요. 음, 음, 저는 이 선거철 되면은 좀 궁금한 게, 뭐, 대선이고 네, 총선이고, 네. 왜 이렇게 시장을 가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전통시장은? 흔히 말하는 네. 민심을 잡기 위한 어떤 아, 민심. 네. 혹은 네. 뭐 민심을 신경 쓴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어필? 연출하기 아, 위한 하나의 뭐 방법 아닐까요? 네. 다들 가시더라고요. 네. 네. 어, 그,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시장에 갔을 때 이제 돌아오는 반응들이라고 하는 게 자기랑 이제 뭐 정당을 지지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약간 맞아주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랑 공간 자체에. 그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 시민분들께서, 와서 신경을 써주면은 네, 약간 좀 반겨주는 분위기가 있어서 네. 뭔가 연출을 하기에도 확실히 조금 좋은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선거가 이제 네. 이미지 전쟁이 된 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 거의 뭐 대중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거의 뭐 본질 중에 하나 아닐까요? 뭐 처음에 태초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음, 네, 또 여기 이번 선거에서 좀 눈여겨보는 게 지금 네, 이낙연 총리님이시죠. 그분이랑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네, 대표님께서 네, 종로 대첩 이제 출마를 네. 앞두고 계신다. 근데 이 네, 종로가 근데 아직 뭐 네, 이낙연 총리든 황교안 대표든지 간에 아직 확정은 한 게 아니라서 네, 뭐 그냥 설이라고만 봐야 그렇죠. 되겠죠, 아직은? 네. 근데 뭐 확실시 되지 않을까요? 아마 누구든지 간에 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노무현 전 대통령님,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님이 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이 그쵸, 된 예, 그쵸. 지역이래요. 네. 그래서 확실히 상징성이 있는 그런 지역구죠. 정치 1번지로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은 이제 영입해가지고 네. 인재영이 네. 뭐, 오늘도 기사 보니까 5호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들었는데요. 5호까지 벌써 나오셨어요? 네. 아, 오늘 본 네. 걸로는 그 소방관? 오영환 씨께서 네네.
네, 아, 5호 그래요? 인재로 영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러시구나. 나이도 뭐 30대 초반이시고, 아, 그래요? 이전에도 이제 뭐 책 집필을 통해서 이제 뭐 기부한 어떤 스토리도 있고, 또 네네. 김자인 씨라고의 그 클라이밍으로 유명하신 분의 남편분이시기도 음, 하고, 굉장히 어떤 스토리 측면에서 흥행성이 있으신 분 같기도 하고, 또 네. 지금 총선을 보면은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민주당하고 그리고 정의당도 그렇고 청년 세대를 약간 조금 붙잡으려고 하는 네.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많이 보여지는데 그런 것 그런 같습니다. 측면에서도 조금 약간 시의적절하게 이 음, 인재를 영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더민주 2호 영입이 27살 청년이시잖아요. 네, 그 원종건 씨.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분도 있으시고. 그런데 네, 또 더민주에서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네, 표창원 이철희 초선 의원님은 앞전에 이제 불출마 네, 맞습니다. 선언하셨고, 예, 네, 장관 겸직 의원 네 분도 또 불출마 네,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이해찬 당대표도 포함되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런가요? 지난번에도 왜 사실은 표창원 의원하고 무슨 그 박주민 네, 의원하고 이렇게 인재 영입하고 했을 때 네. 저는 그게 더민주당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사실은 보거든요. 그래서 음, 방송에서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 이제 젊은 이미지라든지 네. 그리고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오, 말하자면 그 약간 뭐랄까 수혈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됐을 때 약간 그 당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음, 요번에 그리고 선거제가 개편이 되면서 어쨌든 비례로 이제 의원을, 준연동형 어, 비례대표죠. 네, 낼 네네. 수가 없을 거가 거의 이제 더민주 같은 경우는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음, 자유한국당이야 이제 뭐 위성정당을 만드네 뭐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 꼼수 아닌 꼼수 아닌 꼼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꼼수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이제 위성정당을 통해서 이 비례 의원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네. 지금 더민주는 그게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자면은 지역구에서 조금 캡을 만들어 놓고 음, 지금 인재 영입하는 사람들 몇 면을 보면은 약간 원래는 그 비례대표 1번부터 채워야 될 어떤 사람들을 인재로 영입해서 아, 네, 아예 지역구 의원으로 대체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요? 그게 저는 선거 운동할 때 굉장히 저는 굉장히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요긴하게 쓰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지금 알 몇 것 같아요. 면들을 보면 다들 스토리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그렇죠? 기획적으로 사실은 잘 배치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음, 1번 같은 경우에도 그 최희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네네. 40대 여성이면서 네. 장애인이신데 네네. 그런 이제 그 흔히 이제 비례대표에서 비례의원으로 이제 뽑아야 되는 어떤 그 사람 음, 그 혹은 그 대상군들에 맞게 음, 인재들을 지금 영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음, 네, 그, 그러면서 네. 동시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할 때 음, 스토리를 바탕으로 굉장히 음, 이렇게 홍보하기도 굉장히 좋고 이슈를 음, 만들어내기도 좋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배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제 인재 영입으로 뭐 몇 호까지 뽑았다 이제 이런 걸로도 네. 물론 이제 이슈가 되겠지만 추후에 선거 운동을 하면은 글쎄요,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지금 인재 영입은, 네, 좋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네, 바라본다고 해도, 그동안에 이제 네네, 더민주에 가졌던 어떤 그런, 낡은 이미지, 네네, 진보 정당이지만 네, 전혀 진보 같지 않은 그런 그렇죠. 폐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상쇄가 될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 클릭 조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너무 이제 이 진보적으로 가지 않는 선에서 네. 굉장히 효과적으로 더민주 음, 입장에서는 음, 효과적으로 인재를 영입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음, 이제 뭐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네. 젊은 여성이라든지 네. 그런데 이런 이제 쪽까지는
가지 않고 아, 약간은 네, 약간 적정선을 더민주 네네. 입장에서의 적정선을 음, 굉장히 잘 그어놓은 것 같은 인상도 사실은 음,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하지만 그게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거대 여당 혹은 되게 예, 낡은 예. 이미지와 비교해서 보자면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사용하는 어휘 같은 게 그 영입한 인재들과 관련해서 무슨 뭐 희망, 그리고 뭐 미래, 그리고 음, 또 심지어는 이제 인재 영입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이제는 그 단어도 조금 낡은 단어가 되긴 했습니다만 뭐 4차 산업혁명 인재 뭐 이제 네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조금 이미지 쇄신에 굉장히 공들이고 있다라는 인상을 음. 받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좀 넘어가 볼까요? 이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제일 야당이 되는 건데, 황교안 네네, 당대표님께서는 아주 열린 그런 이미지를 많이 이렇게 보수 쪽에서 통합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열린 그렇겠죠.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열린 이미지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자면 양당제의 폐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상대당을 망하게 하는 게 목표인 거고,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심판이 언제나 주된 목표가 음, 되는 것 같아요. 요때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지금 이 총선이다라고 한다면은 정권을 심판할 거냐, 아니면 발목 잡는 야당을 심판할 거냐. 결국에는 음, 이 구도가 언제나 가장 그 첨예한 대립 지점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뭐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게 음, 정권 심판이 되려면은 네.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대통령 지지도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막 30% 나오고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건데 거의 아직까지도 50% 가까이 나오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에 확실한 힘을 받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라고밖에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저는 약간 그런 이미지처럼 그럼요. 보이거든요. 지금 저는 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분열되기까지 하면은 음, 야당 입장에서는 저는 아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실은 아,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네.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이 무슨 뭐 이 모양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이제 당연히 정권 심판이 무슨 뭐 들불 번지듯이 번질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무슨 뭐 심판할 정도까지의 무슨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인상들도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네. 어, 그래, 니네들이 네. 발목을 안 잡았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아,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리고 약간 좀 되게 조금 이거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반대 그 자한당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유일하게 지금 걸 수 있는 거는 여전히 조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최근에, 장관의 조국 예, 전 장관을 키워드로 해서 결국에는 불공정하고 뭐 내로남불이니 뭐 이런 걸로 음, 이제 말하자면 몰고 음, 가는 쪽 말고는 그거 말고 없나요? 큰 메리트가 없어 보이기는 해요. 물론 이제 경제 이슈도 이제 예, 가지고 올 예, 거고 안보 이슈도 가지고 그렇죠. 오겠지만 사실 이제는 그게 잘 먹히나 싶은 생각이 음, 사실은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음,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 정당이 뭐 경제는 잘한다 이제 이런 이미지도 이제는 사람들이 진짜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 믿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안보도 음, 역시 마찬가지라고 음, 보여지고 외교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야당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전에 이제 큰 실책을 음, 지난 이제 3년, 2, 3년 동안에 많이 이제 쇄신하고 달라진 이미지를 보여줬다면은 음, 야당에 대한 이제 질책이나 심판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음, 정권 심판 쪽으로 기울 수도 있는데 음, 지금은 그렇게까지 대중들의 생각이 옮겨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또 통합에 있어서도 지금 뭐 통합을 굉장히 야권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이것도 사실은 난항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뭐 음, 정당에 대한 뭐 지지 성향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노선이 조금 달라가지고 정당이 시작부터 그러니까 다른 노선으로 달려왔었으면은 차라리 저는 선거에 있어서 연대하기가 오히려 더 좋다고 봐요. 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이때만은 힘을 합치자라는 게 네네. 가능해진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야당 보수 지금 분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지금 싸우고 헤어진 형국인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그리고 네. 싸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그럼 해결이 됐느냐? 해결이 음, 안 됐단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양쪽에서 오늘 하태경 의원하고 네네. 지금 황교안 대표하고 이제 네. 만나가지고 얘기한 것도 보면은 음, 지금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또 원칙 내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음, 자유한국당에서 그 3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혁신에 대한 네. 거를 동의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합쳐질 수는 없다는 거고 그게 사실은 되게 상식적인 얘기죠. 한마디로 음, 이게 지금 보수가 혁신하는 내용이 완성되지 않았고 완성될 것 같지 않으니까 사실은 분당을 했던 건데 음, 그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합쳐진다는 거는 합쳐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들어가는 인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통합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 사실은 네. 네, 이게 근데 통합이 되려면 그래서 저는 방법은 자유한국당에서 그러한 혁신을 받아들이는 음, 걸로 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도 또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지금도 여전히 더 크다는 거죠. 놀랍게도. 음, 그 지난 정권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보수당보다 더 파이가 크다고요. 음, 그러니까 자기들이 큰 파이를 가지고 있는 그 당이 숙이고 들어가기가 과연 쉽겠느냐는 거예요. 음, 그것도 또 어렵죠. 게다가 또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는 말하자면은 네. 이제 네. 세력들 네. 세력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해도 잘 모르겠는데 정당들. 네, 그분들의 지지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그 비중을 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만약에 숙이고 들어가는 그 태도가 만약에 그 네. 오른쪽에 있는 더 음, 오른쪽에 있는 네. 그런 이제 국민들을 밀어내는 만약에 선택이 된다면은 음, 이게 득실을 따지기가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뭐 개방적인 어떤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지금 보수가 통합이 될 수 있는 거냐? 네. 그게 어렵다. 저는 어떻게 가능할지 사실은 되게 잘 가늠이 안 되네요. 예. 일단은 그래도 개방이라는 그런 어떤, 네. 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자체는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 길밖에는 저는 없다고 사실은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쳐지지 않고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네. 음, 뭐 승부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황교안 대표님이 지금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전 대표님께 러브콜을 보냈나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돌아온 안철수 전 네, 대표님이 캐스팅 네. 보드가 될 수 있을까요? 보수 쪽에? 저는 아니면은, 이거 또 제가 네. 오늘 너무 빗길을 많이 걸어서 짜증이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건가? 너무 사람이 부정적으로 자꾸 흐르는 것 어려울까요? 같은데 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상방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논의가 되고 있어요. 뭐 밤이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새로운 보수당이냐, 뭐 되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쪽에서 러브콜을 보냈지만, 뭐 독자 노선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네, 이 안철수 대표가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정치인, 특히 이제 대표급의 어떤 정치인이나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인에게 있어서는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음, 근데 저는 지난 대선 레이스를 통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러니까 어떤 자기만의 확고한 정체성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네, 고모님 같은 그런 의견 네, 때문에 그런 네, 견해로 이제 네, 안 전 대표님 이 이끄는 정당이나 안 전 대표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거를 이제 이번에 어떻게 또 헤쳐나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과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네네. 이제 흔히 말하는 건가, 중도라든지, 뭔가 네. 양쪽 다 틀렸다, 음, 양쪽 음, 다 음, 낡았다, 음. 라는 것만으로 자기의 위치가 설정된다고 사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양쪽을 다 비판하면은 자기 위치가 생기느냐? 사실은 정치에서는 그 중간지대야말로 개척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양당제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양쪽 다 비판하면은 자기 위치가 그냥 설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착각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음, 중간지대는 아무도 지금 가려고도 하지 않고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를 저는 제로 베이스부터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런데 네, 만들지를 않고 네. 양쪽에 대해서 그냥 비판적인 내용만 얘기를 한다든지 심지어 지난번에는 이거는 약간 의회 제도에 대한 어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도 볼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를 뭐 줄이는 거라든지 전 네. 그런 거야말로 되게 포퓰리즘적이라고 봤거든요. 국민들이 음,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고 네네. 미워하니까 네, 오히려 이제 그러한 대중들의 어떤 그 정서에 기대서 네. 입장을 냈던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중도라고 하는 그 개척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낼 만한 입장인가에 대해서도 전 음, 사실은 되게 부정적으로 봤었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네. 그런 말하자면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이 대안적인 어떤 그 비전을 확고하게 제시하지 않고서는 저는 절대로 음, 자기 중력을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의당이요. 정의당은, 네, 정의당은 지금 보면은, 심상정 대표님께서 뭐 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래서 타협 네네. 행보를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정의당에 큰 관심이 없으셨던 네, 분들이라든지 지지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파격적이라고 보일 수 있을 텐데요. 네. 근데 뭐 그게 새로운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의당 내에서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어, 늘 정의당을 지지했던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이거를 아직 발표를 안 했었나 싶을 정도로. 오, 그래요? 네. 사실은 음, 뭐, 음, 그래서 요번에 그리고 그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청년에 대한 어떤 네, 그 관심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의당은 굉장히 민주당보다도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그러게요. 예, 청년을 네, 비례대표 1번으로 먼저 배치하고, 뭐 당선권 네, 20%를 청년으로 하는 방안, 네, 장애인 맞습니다. 당선권 네. 10% 할당률 의무화 방안, 뭐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계시다고 네, 그래요? 그건 아직 검토 중이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네, 그런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어떤 정의당만의 어떤 선명한 네, 음, 비전을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있고, 네. 게다가 선거 비용 같은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치밀하게 음,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런 거 보면은, 확실하게 그러니까 정의당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는 어떤, 네. 방향성을 잘 설정한 게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안 그래도 요번에 이제 선거제가 개편이 되면서 아마 네.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게 정의당일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저는 그 예상은 아마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오히려 그 의석수도 이전에 늘어나나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늘어날 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전에 그러니까 이 자기 표가 사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음, 어 절대로 당선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당의 후보자가 뽑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방어적으로 이제 선거했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약간 조금 신나서 음, 지지하는 일들이 있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네. 확실히 모든 사람들이 그 예상하듯이 정의당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많이 약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정당이 뭐 힘을 내셔서, 그러니까 네,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정의당과 네, 같은 그런 네, 정당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어, 네. 균형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균형과 다양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뭐 후반부에 얘기해야 되나 하고 뭐 생각했던 건데 네, 사실은 왜 항상 그 정치 혐오와 네, 관련해서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나 정치를 혐오하느냐, 혐오 정서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그러게요. 하면은 왜 정치인들이 왜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열의 정치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음, 저 근데 그 얘기가 참 듣기 싫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분열은 전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오히려 분열이 없게 하는 거, 혹은 뭐 이런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드는 거, 전 그거야말로 음, 오히려 위험 신호라고 언제나 생각을 하고, 음, 분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언제나 분열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언들이 막 나오고 있네요, 지금. 그런가요? 분열을 다루는 그렇게 방식. 말씀하시니 갑자기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저는 그래서 분열은 사실은 당연한 거고,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긍정적인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음,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들이 거침없이 나오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슨 뭐 분열을 뭐 극복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된다. 저 이런 게 오히려 더 무섭게 들리고요, 사실은. 그거는 전제주의 아닌가요? 아주, 예, 그렇죠. 그거는 위험한 것 전체주의인 같은데. 것이고, 네, 굉장히 오히려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분열되어 있는 목소리들을 얼마나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그리고 음, 정해진 절차에 맞게 그거를 다뤄 나가는지, 그리고 음, 그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하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정치를 혐오하는 거지, 분열 그 자체 때문에 저는 음, 정치 혐오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 네. 요번에도 그래서 사실은 이 선거제 개편이 물론 이제 뭐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지나치게 갔다고도 누군가는 얘기하겠지만 누군가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친가요? 덜 갔다고 생각하는 어, 사람도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양당제 구도를 조금은 깨고 다양한 당들이 어쨌든 네, 목소리들이 음, 국회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국회의원들이 그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그 상대 거대 당을 무조건 발목 잡고 거꾸러뜨려서 내가 다시 집권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태도나 그러한 태도로부터 비롯되는 이런 이제 야만적인 모습들이 개선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다당제의 음, 시스템이 음, 국회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음, 성립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자기 혼자서는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음, 없는 상황 속에서는 어쨌든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손을 내밀고 타협을 그렇죠.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당제가 되면은. 네네, 저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국회도 스스로 굉장히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음, 그러한 이제 서로 다른 목소리들을 때에 따라서 이제 하나로 모았다가 또 갈라서기도 하는 그러한 이제 성숙한 모습들을 배워나가지 않을까라고 음,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음, 네, 그래요. 네. 그,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고3이 생일이 지나면은 선거권자가 돼요. 보니까, 이제 한 6만 명 음, 정도라고. 네네네. 마지막으로. 뭐 흔히들 생각하기로 이제 뭐 젊은 세대는 아무래도 뭐 진보적인 성향이 음, 더 강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안 그럴 수도 요새, 있어요. 네, 20대 같은 경우에 특히 남성에서 이제 최근에 보여지는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은 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사실은 많이 네, 들고요. 네, 누구에게 이제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런 거를 떠나서 좀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당연히, 음, 고등학생도 3학년 만이라도 네, 어쨌든 이렇게 투표권을 갖게 된 거는 음, 정말 저는 환영을 합니다. 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정치인들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가장 어떻게 보자면은 오랫동안 고통받는 그 연령대이자 세대라고 할 수 네, 있는 우리 네, 학생들이 네, 자기 목소리를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행사할 수 있고 그걸 음, 통해서 정치인들이 무엇이 그렇게나 이제 힘들거나 왜 이런 이제 투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혹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야, 고모님 오늘 좀 세시네요. 아, 그런가요? 아, 큰일이네요, 이거. 네. 그 오시면, 마지막으로 그 네, 정치 권력이 뭐라고 보세요? 그 왜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런 유머 같은 거 있잖아요. 정치 네, 권력에 한번 맛을 들이면 뭐 네, KTX 부산행 KTX에 붙어가는 파리처럼 절대 네,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도 네, 하고 또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정치인은 정치인을 믿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정치 권력이 도대체 뭐라고 보시는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면이죠. 근데, 그러니까, 시민들의 권력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가면인 셈인 건데, 네. 그 가면을 쓰고서는 정치인들이 항상 이제 그거에 자기 거라고 생각을 음, 하고, 음, 그 가면을 썼을 때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모습들과 그걸 썼을 때 가능한 그런 이제 음. 일들에 취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캐릭터만? 사실은 근데 뭐 첨언을 하자면은 그 네. 가면이 절대 자기의 피부가 될 수는 없는 건데 음, 정치인들은 그게 마치 자기 피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말씀 정말 잘 들었어요. 이번에는 총선이라서 이게 말을 짧게 하려야 짧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건 뭐 사실은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아무 얘기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함도 아직은 가시지가 음,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 할 얘기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요. 아, 어쨌든 네. 아쉽기도 하네요. 그래서 동감합니다. 보면은 조금만 더 말씀을 아,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통합과 관련된 음, 얘기, 야권 통합에 대한 얘기를 음, 음.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요번에 뭐 인재 영입을 위한 뭐, 그 박대출 의원이었나요? 누구, 위원으로 이제 임명만 했던데 아직 구체화된 게 제가 찾아보질 못했거든요. 아마 아직 네. 안 나온 것 같은데, 어,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인재를 영입할까, 그거를 이제 조금 지켜보면은 네. 저는 좀 더 네. 전망이 선명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왜냐면 네. 거기에서 당이 지금 현실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저는 명확하게 볼 수 음, 있다고 생각을 인재 하는데, 영입을 통해서,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청년 얘기도 이제 슬슬 꺼내고 있고, 네. 자유한국당도. 그리고 무슨 뭐 벤처기업에서 성공한 무슨 뭐 이런 이제 청년들과 뭐 아, 여성 기업인들을 무슨 뭐 아,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네. 근데 아무도 이름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음, 지금까지 논의된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 되게 충격적인 이름들이 많거든요. 근데 물망에 그래서 오르는 사람들은 몇 분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뭐 10여 명 정도가 아, 된다라는 뭐 10여 기사 정도는 명이요? 봤었는데 아직 뭐 명단이 안 떴기 아, 때문에 아, 그럼 거기서 추리는 거겠네요, 이제? 뭐 추리는 걸 수도 있고 사실은 그 명단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수락할지도 불분명한 거기도 하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근데 투표율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예, 그쵸. 고모님도 저번에도 아시겠지만, 네. 50대 후반이었죠, 아마? 56, 57? 그랬던 것 같아요. 58%였네요. 그쵸, 이때, 그쵸. 네. 네, 네. 네. 그리고 대선이, 네. 투표율이, 이거 대선은 77.2%네요. 지선을 좀 볼까요? 지선도 60.2%. 음. 요거 투표율 좀, 누구, 좀 투표율 좀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게 투표율을 저희한테 올리는 정말 방법이요? 소중한 표인데, 예. 저는 근데 그게 기대감에서 비롯된다고 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기대감이 없으면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정말로 글쎄 모르겠어요. 어떤 또 정당에서는 투표율이 오르지 않길 바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네, 뭐, 어쨌든 그거야 뭐, 만약에 암암리에, 모든 네, 정치인들이, 네. 만약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더 정치에 참여하는 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은, 사실은 정치인들의 몫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제 음, 사람들에게, 제가 갑자기 정치인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니까 네.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만 예, 이제 투표율도 자연스럽게 오를 것 같고 저는 근데 자꾸 이제 제가
제 입장을 너무 드러내는 것 같아서 조금 꺼려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사표가 줄어들고 자기 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행사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이제 공고해질수록 저는 사람들의 투표 참여율도 음, 자연스럽게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네, 정리 발언, 뭐 이러니까 뭐좀 그렇게 뭐 토론해야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마지막으로 네, 이제 청취자분들께 전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50명으로는 아직 배가 고프고요. 음, 네, 500명, 5,000명까지 구독자가 늘어갈 수 있도록 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저는 네, 순간적으로 국회의원 의석수인 줄 알고, 뭐지, 50명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건가? 막 아닙니다. 그러다가, 저는 Y뉴스 얘기를 한 거고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있으라 하면은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 네, 지금까지 이승연 마이뉴스 고문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